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슬림에 이어서 이번에는 로보락 S9 울트라 리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네요. 아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적립금이 6만 원을 준다고 하길래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돈내산으로 구입한 솔직한 로보락의 진정한 플래그십 이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는 3부작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첫 수령을 하고 나서 청소를 조금 돌려보고 나서 라이트하게 느낀 후기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실사용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드림이 X50S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플래그십 모델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과 스테이션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디자인은 제일 먹고 들어가는 로보락의 플래그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슬림이 회전형 걸레 타입이어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선호했었는데 화이트 색상이 없었죠. 울트라는 검은 색상도 있는데 화이트 색상도 있습니다. 심미적인 디자인 이런 걸 선호를 하신다면 화이트 울트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여태 봤던 로봇 청소기 중에 제일 이쁘고 고급스러웠어요.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비싼 느낌? 어쨌든 다음은 슬림이랑 차이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정수통과 오수통은 슬림이랑 다르게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열고 정수통과 오수통을 비워주어야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겠네요. 다만 로봇 청소기 위에 화분이나 세제통 같은 걸 올려놓을 예정이라면 이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통과 오수통은 슬림과 동일하게 높이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쉽게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슬림과 동일하게 탈취 모드 같은 부품은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직배수가 아닌 저처럼 일반형 모델을 사용하실 분들은 오수통에 하나 달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오수 이거 걸레밥물 바로 안 비워주시면 이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음은 로봇 청소기 본체와 스테이션인데요. 이 제품은 드림이 X50S처럼 가변형 LDS 센서가 달려있고요. 슬림이랑 차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회피력에서 좀 더 나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걸레로 넘어가 보면 진동형 물걸레와 사이드 미니 물걸레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슬림을 먼저 구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걸레 타입은 진동형보다는 저는 회전형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장점도 있었습니다. 바닥 재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이드 미니 물걸레는 기존 S8 맥스 V 울트라 대비해서 달라진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너나 걸레바지 부분을 청소할 때만 이게 내려와서 청소가 되더라고요. 사이드 미니 물걸레는 아무래도 걸레의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리프팅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이드 브러쉬와 미니 물걸레는 교체 시에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네요. 걸레 세척 노크는 분리형이 아니라 별도로 고개를 숙여서 이물 필터랑 솔을 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동형 물걸레 패드를 가진 로봇 청소기들의 구조적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회전형 로봇 청소기들은 물걸레가 회전을 하면서 세척이 되는 것에 반해서 진동형 패드가 탑재된 로보락 제품들은 특히 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솔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걸레를 세척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사이드 브러쉬는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서 별도로 회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크 청소와 같은 관리상 이점은 슬림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겠네요. 두 번째는 청소 무빙 로직인데요. 사실 주의미한 청소력 차이는 플래그십으로 이미 적응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청소력에 대한 차이점은 크게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회전형에 비해서 진동형 물걸레가 탑재되어 있어서 청소력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청소 로직 부분은 로보락답게 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범퍼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의존하는 비율이 타사 로봇 청소기들에 비해서 소폭 높게 느껴졌는데요. 저는 일반 회피 모드 기준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보통 회피력이 좋다고 알려진 로봇 청소기들은 범퍼 센서보다는 카메라 인식 및 적외선 레이저 센서를 주로 사용하면서 부딪히기보다는 말 그대로 회피에 가까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울트라는 이 부분에서 범퍼 물리 센서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한번 부딪히고 나서는 그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반경이 좀 더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구 다리 같은 부분에서요. 근데 민감으로 회피 정도를 변경을 하고 써보니까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일반이랑 민감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이 뭔가 좀 더 밀착을 하고 잘 청소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민감이 오히려 우회 반경도 좀 더 좁아지고 청소 로직이 좀 더 괜찮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보락 로봇 청소기 사시는 분들은 일반 모드 말고 민감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한 가지가 있겠네요. 이게 확실히 좀 더 길게 써보면 써볼수록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사실 분들은 회피 민감도를 일반이 아니라 민감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청소 로직이랑 그런 것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청소 로직이나 무빙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과 시원함 그 경계 어딘가에 위치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타사 모델로 비교해보자면 드리미와 나르왈 그 사이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슬림이랑 전반적으로 유사하긴 했는데 일반 회피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고 정밀 회피 부분에선 차이가 약간 느껴지긴 했어요. 세 번째는 물걸레 타입인데요. 제가 울트라보다 슬림을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여태까지 출시된 플래그십을 이제 다 써봤거든요. 막상 이렇게 경험치가 쌓이니까 좀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이드 미니 물걸레가 이전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벽에 걸레바지 부분에 밀착해서 청소해주는 성능 자체가 확장형 타입 못지않게 괜찮았거든요. 벽에 착 달라붙는 이런 밀착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능은 로브락이 제일 우수한 게 맞는 것 같네요. 슬림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확장형 물걸레에 비해서 사각지대가 약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보다 괜찮은 거지 확장함이 있는 회전형 타입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동형 물걸레로 가보면 회전형에 비해 장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바로 바닥 재질에 따른 장점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얼룩이 회전형에 비해서 좀 덜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처럼 일반 강화마루 목재 바닥이 아니라 포쉐린 타일이나 대리석 바닥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선 회전형보다 진동형 패드가 물얼룩이 덜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롤러, 진동형, 회전형 이 순서가 대리석이나 포세진 타일과 같은 바닥에서 물얼룩이 덜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써보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즌 때 청소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고 정육각형에 해당하는 로봇 청소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S9 Max V 울트라에 이 제품은 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킬러 기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체가 소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앱 편의성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브락이 꽤나 친절하고 자세한 편이어서 좋았습니다. 사용상 편의성도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회피력이 우수한 편은 아니다라는 느낌은 한 가지 받았습니다. 특히 가구 쪽, 다리 쪽을 청소를 할 때 이게 약간 그렇게 썩 괜찮게 회피를 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높이가 낮은 물체 그리고 폭이 좀 너비가 좁은 물체 같은 것들에 약간 부족한 점이 몇 가지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중국기나 엔트리급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좋은 건 맞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플래그십 길이의 상대 비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추가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오스통에 빠진 부품이나 소모품 그리고 세제나 제품 구매 링크를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브락 이 제품으로 입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우선 로봇 청소기를 수령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 게 앱 설치인데요. 앱을 설치하고 나서 소위 느린 와이파이 2.4GHz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빠른 5GHz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엔 가장 먼저 매핑, 즉 우리 집을 인식시켜서 지도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바닥에 최대한 장애물들이 없게 위로 올려주시거나 치워진 상태에서 매핑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가구는 그대로 놓아주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화장실 문은 닫은 채 매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집안 환경마다 좀 다르지만 5분에서 10분가량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청소기를 한번 돌려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때 걸리거나 분명히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집안 환경이 있다면 지도를 통해서 청소 금지 구역을 생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배변 패드를 화장실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노청들이 제대로 배변 패드를 인식을 100% 완벽히 못하다 보니까 걸쳐진 화장실 입구를 통해서 배변 패드를 밟고 안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강아지, 고양이 배변 퍼지는 거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로봇 청소기가 인식한다고 기대하지 마시고 청소 금지 구역이나 가상벽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도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저기 사방팔방 뿌리고 다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회피력이 더 나은 나루알 같은 장애물 인식에 특화된 그런 제품을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밖에 짜잘짜잘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로봇 청소기랑 스테이션을 한번 껐다가 키면 대부분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스테이션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콘센트나 단자 부분을 꽉 한번 끼거나 확인을 해보시면 대부분 해결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건 불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잡소리가 난다던가 물방울을 흘린다던가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로브락 판매 센터에 연락을
연락을 하셔서 AS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한번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주세요. 진짜 댓글은 많이 달리는데 좋아요가 댓글 비율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링크 모두 싹 다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이 제품에 대한 구매 고민이나 질문 사항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모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답글을 모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이 영상에서 살펴봤던 건 로보락 S9 맥스 V 울트라 플래그십 중에서 진짜 플래그십인 이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킥은 이 로보락이라는 브랜드 자체 요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특화된 로봇 청소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로보락이 아니라 청소력에 특화된 에코백스나 뭐 그런 브랜드를 가시는 게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여전히 변함없는 건 여러분들이 선물용, 특히 부모님 효도용 집들이 선물로 하실 분들은 그냥 다 필요 없고 로보락 가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보니까 트래픽을 한번 검색을 해보는데 이 로보락이 로봇 청소기보다 검색량이 더 많더라고요. 이거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로봇 청소기 하면은 대표하는 게 로보락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분명 완벽한 로봇 청소기는 아니고 무난무난하고 정육각형에 가까운 로봇 청소기인데 이 제품, 이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 브랜드거든요. 근데 로보락이 한국 브랜드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브랜드는 진짜 가격이 제일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로봇 청소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고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랑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구독 꼭 좀 눌러주고 가주십시오. 제가 진짜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하는 비율이 너무 낮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 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키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